여하튼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 판단의 착오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만 더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진짜 행안부에다가 이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문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 주민투표 부분에는 3분의 1 미만이면 두 가지 한다,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후적 조치로서 조례를 폐기하거나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앞에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앞에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례도 폐기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얘기한 겁니다. 조례도 폐기해야 되고 예산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행안부가 그걸 받고 본인들도 이 좀 황당한 내용이니까 법제처에 넘긴 겁니다. 법제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지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적인 법적 해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내용이 뭔 소리냐가 된 거죠. 뭔 소리냐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흘러나왔던 얘기, 그때 당시 시청 출입 기자들에서 나온 얘기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일을 8월 10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바캉스 시즌이 한참일 때. 왜? 투표율이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높아도 안 되고. 그런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6월 2일 날 유권 해석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냥 투표율이 안 나와도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서울시 혈세 182억 원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182억 원이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관리비용 청구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40억, 150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입수해서 182억이라고 공개하니까 그제서야 182억이 맞다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자체가 어떤 대단한 신념이나 대단한 로드맵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주 그냥 이것저것 꼼수 부리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지금 서울 시민들이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한 거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해석가들이, 너 순교자 된다, 이런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보면은 MB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전임 시장이 대통령 됐거든요. 자기도 다음은 대통령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스스로. 비교하고 내가 청계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늘 비교를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도 좀 이런 주민투표로까지 오게 된 하나의 어떤 주요 동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제 그 사회자 말씀대로 사실 시민들은 많이 고통스럽고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거의 뭐 친탁 반탁 해방 전국을 연상케 한다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도록 또 이제 이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아이들을 또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50% 그것도 딱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해야 되고 황당하게 하는 이 투표를 통해서 그럼 오 시장이 모든 걸 잃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판을 하고 뭐 잘못을 해도 죽어서 부의가 나오지 않는 한 정치인은 언론에 나오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뭐 오 시장의 보수층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처음에는 또 반짝 특수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 시장한테 꼭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중도층에게 어필해서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또 보수층에 어필하고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또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시장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런 일을 통해서 국민들을 상처를 주고 세금을 물쓰듯 쓰고 했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은 또 이 과정에서 잃는 게 있지만 또 얻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잃는 거라는 건 정치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진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장시간 동안 그 이번 주민투표 발의 배경, 또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배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또 목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이제 추진할 때 판단했던 것과 다른 또 법제처의 그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상황까지 온 이제 그런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결국 또 이제 그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 또는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쁜 투표 거부운동 본부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요 문제가. 그리고 또 서명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잠깐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투표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정태욱 교수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요. 이게 조례로 무상급식의 지원에 관해서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주민투표는 우리 주민투표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가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 시장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민투표법에 보면은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도 역시 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 남은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이 주민투표 관련 조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 시장은 말하자면 게임을 하는 중간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 아니면 관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게임의 룰을 갖다가 자기는 좀 멋대로 이렇게 바꿔서 승부만 보려고 하는 내전 자기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상한 주민투표 사주를 한 건데 이것은 주민법상 허용될 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아까 또 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발의를 하려면은 의회에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가 이 시장이나 어떤 시의회의 이러한 정책 결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서로의 이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지 주민의 발의를 가지고선 이거 갖다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이런 차원으로 주민투표법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발의를 한 것은 아까 조기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이제 민주주의에서 대표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의회나 시장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소수자인 경우에 대표성이 이제 불능인 내지는 대표성이 이제 어려운 이런 분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주민 청구의 주민투표인 경우에 시장은 엄격한 공정한 객관적인 관리자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시의회와 시장 사이에 대립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투표법상 허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의 계류적인 사항 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민투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주민투표법 자체가 이제 사실 예외적으로 이제 그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의제 민주제와 아까 직접민주제에 대해서 아까 주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대의제 민주제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그 다음에 이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이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이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이 주민투표법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의적 기구, 대의적 민주주의, 이 삼권 분립, 이런 헌법적 원칙을 보장하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민투표의 어떤 직접적인 자발적인 어떤 그 참여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장하되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게 있는 게 사법부를 존중하기 위해서 재판 중인 사항입니다. 이 재판 중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삼권 분립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별개의 이 주민투표라고 하는 별개의 방식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혹은 예산으로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관 사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관 사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가령 여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가 경기도권을 할 리 만무하고 전라도권을 할 리가 만무하고 뭐 제주도권을 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있는 서울시하고 하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 내에 같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죠. 서울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면 여기서 이 학교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감의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붙일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저희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저기는 정책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투표 문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2010년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혹은 소득 하위 50%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매년 2014년까지 매년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권을 실제로 규정을 하고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다수의 그 법학자들도 이게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서울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쪽 입장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예산 사항은 이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울시는 이거는 예산에 관한 문제 이전에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중이라는 것도 이제 재판 중이라는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